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그 5년 동안 자유 대한민국을 얼마나 침몰을 시켰습니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국방 등 북괴 김정은에게 수석 대변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며 오로지 대한민국을 침몰시키는데 모든 것을 다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친문 기업들 추락에 추락, 박살이 났으며 문재인 때 잘 나가던 친문 기업들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과연 어떤 기업들일까요? 윤석열 정부가 법대로 박살내고 있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종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던 정책들이 여럿 뒤집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문재인 정부 지우기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과거 정권 교체가 10년 주기로 이루어질 때는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편이었습니다. 친문재인 기업들이 지금 현재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친문재인 기업들이 난리가 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정권을 내주면서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해 국회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영남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괴멸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았지만 대선에서 승리해 균형에 추가 맞추어졌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삼아 입법을 시도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시기입니다. 이 같은 과정이 반복되면서 전국은 경색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의 행보는 특히 외교와 경제 정책에서 두드러집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를 줄타기했던 문재인 정부의 중립 외교를 뒤집어 엎고 한미일 동맹 강화를 강조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일즈 외교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자청하면서 순방 외교에 몰두 중입니다. 경제와 외교를 접목해 대한민국 전체 파이를 키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국내에서는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친노동 정책을 우선시했던 문재인 정부와 상반되는 행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흥했던 기업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 쪼그라드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잘 나가던 기업들이 정권 교체 이후 타격을 입는 경우는 흔한 일이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정도가 노골적이라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정책에 이어 그 대상이 되는 기업까지 뒤집어 엎으려 하는 게 아니냐라는 설명입니다. 첫 번째 손에 꼽히는 기업은 바로 카카오. 공영 기업으로 불리는 카카오는 내수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을 배경으로 각종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골목 상권을 파괴한다라는 비판이 줄을 이었지만 별 제재가 없어 문재인 정부와 밀월 관계라는 위협까지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계열사가 100여 개에 넘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 여론이 급속도로 냉각됐습니다.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 말에 이르러 정치권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점유율 90%가 넘는 메신저 앱 카카오톡을 등에 업은 카카오 계열사가 표적이 됐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전 정권에서 승승장구를 했던 카카오 그룹. 지난해 10월에는 카카오가 임대에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요 서비스 접속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의 사후 처리가 문제로 또 올랐습니다. 양적으로는 크게 확장됐지만 질적으로는 여전히 미숙한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카카오는 국민 밉상 기업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악화될 대로 악화된 카카오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단순 규제를 넘어 카카오 계열사에 처벌의 칼을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선봉에 섰고 칼 끝은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까지 겨누고 있습니다.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 의혹이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가늠할 수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카카오는 의혹에 연루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금융업에 뛰어든 초반 기세는 사라진 지 오래고 향후 금융 관련 사업은 꿈도 못 꾼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를 꼭 집어 철저한 조사, 반드시 제재 등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해당 발언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 택시에 대해 언급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라며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한다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카카오 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 모빌리티는 즉각 대책을 내놓겠다며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가려졌을 뿐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건설사들의 입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급성장한 호반건설, 중흥건설 등이 중흥건설 등이 지금 현재 이슈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호남 기업을 타켓으로 잡았다는 말이 끊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벌떼 입찰 의혹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잘 나갔던 호반건설, 또한 대방건설, 중흥건설, 우미건설, 제일건설 등이 대상으로 또 올랐습니다. 먼저 호반건설이 과징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공정위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삼성 웰스토리 2349억 원, SPC 647억 원에 이어 부당 지원으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세 번째 규모 호반건설이 과징금 폭탄을 맞은 것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해 공공택지 추첨 입찰에 참가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다수의 공공택지를 확보한 후 이를 총수 자녀 소유회사와 그 자회사에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호반건설은 조사 과정에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위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 측은 지난 9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했습니다. 공정위 결정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2심 법원에서 다룹니다. 과징금 폭탄 외에도 호반건설 앞에 놓인 산은 높고 험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 이유는 특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호반건설을 겨냥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직후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호반건설이 벌떼 입찰로 알짜 공공택지를 대고 낙찰받은 뒤 그걸 두 아들 회사에 양도해 이 아들이 번듯한 회사 사장으로 만들었다라며 이 원희룡 장관은 호반건설이 벌떼 입찰로 알짜 공공택지를 대고 낙찰받은 뒤 그걸 두 아들 회사에 양도해 아들을 번듯한 회사 사장으로 만들었다라며 2013년에서 15년 벌어진 일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지만 호반건설의 두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는 분양이익만 1조 3천억 원 이상 벌었다라고 자신의 SNS에 원희룡 장관은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에서 해당 시기에 택지를 낙찰받은 업체가 입찰 등록 기준을 충족했는지 등 조사한 뒤 더 자세한 불법성 여부는 경찰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공정위는 공소시효 5년 소멸을 들어 김상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지만 국토부 입장은 다르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한 셈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호반건설의 승계 작업을 들여다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재계 순위가 꽁충 뛴 중흥건설 역시 공정위가 불붙인 벌떼 입찰 위협으로 표적이 된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벌떼 입찰로 총 178필지의 공공택지 중 67필지를 5개 건설사가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반건설이 18필지로 가장 많았고 중흥건설이 11필지로 나타났습니다. 우미건설 17필지, 대방건설 14필지, 제일건설 7필지 등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에디슨 모터스는 요건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무경 위원실이 관계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에디슨 모터스 자금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회사에 지원된 정부 자금 1960억 원 중 문재인 정부 시절 집행된 금액은 193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2017년 당시 강영권 회장이 한국 화이바 차량 사업부를 인수한 뒤 지금의 사명으로 바꾸어 운영한 회사로 전기차 사업을 주력으로 삼았습니다. 사업 규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 등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법정 관리와 경영진 기소로 나타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에디슨 모터스에 돈을 댄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짊어지게 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위원은 전라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정우택 위원에 따르면 전라북도가 에디슨 모터스로부터 입은 직접 피해 추계액은 52억 3,700만 원에 이릅니다. 앞서서 문재인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군산형 일자리 산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에디슨 모터스의 막대한 금융 지원은 물론 빚 보증까지 해 주었습니다. 2021년 7월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각각 50억 원씩 출연해 100억 원을 빌려줬고, 전라북도도 산하기관인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이 대출에 대한 빚 보증에 섰습니다. 하지만 에디슨 모터스는 경영 악화로 기업 회생 절차를 밟았고, 전북신보는 올해 초 보증에 따라 대신 빚을 갚았습니다. 전북신보는 국정감사에서 에디슨 모터스 대위 변제에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군산형 일자리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승적으로 사업을 지원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에디슨 모터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전라북도 도민들이 지게 됐다라며 왜 이런 피해를 보게 됐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라고 주문했습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에디슨 모터스로 지원한 돈에 대해서도 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회에 걸쳐 에디슨 모터스에 약 129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에디슨 모터스 특혜 지원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고, 곧 감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라고 국감에서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정권에서 승승장구하던 친문재인 기업들의 끝없는 침몰과 끝없는 몰락, 이는 무엇을 말해주겠나라며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전 정권에서 승승장구하던 기업들의 이 추락은 그만큼 문재인 전 정권의 경제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라며 현재 한바탕 난리가 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